일본의 밤거리, 특히 화려했던 핑크빛 간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본 밤문화가 망해간다는 소문도 돌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매장은 줄었을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거래는 역대급으로 활발하거든요. 오늘은 열도설전에서 일본의 점포형 매장이 몰락하고 왜 대리해루라고 불리는 출장형 서비스가 일본 열도를 점령했는지 그 은밀하고 치밀한 속사정을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도쿄 가부키초나 오사카 토비타 신치를 가보면 예전만큼의 활기가 없다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화려했던 대형 업소들이 문을 닫고 인배 무늬가 붙어있기도 하죠. 그런데 재밌는 건 그 거리 주변을 서성이는 검은색 밴이나 경차들은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본 밤문화의 패러다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배달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증거입니다. 소위 말하는 대리해루, 즉 딜리버리 헬스의 전성시대가 열린 거죠. 대체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단순히 유행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엔 아주 무서운 돈과 법의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가성비입니다. 일본에서 번듯한 점포형 매장을 운영하려면 비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비싼 임대료는 기본이고 인테리어 비용, 수도세, 전기세, 그리고 매장을 지키는 스태프들의 인건비까지. 사장님 입장에서는 떼어주는 돈이 너무 많죠. 반면 대리해루는 어떨까요? 매장이 필요 없습니다. 작은 사무실 하나에 전화기 몇 대, 그리고 언니들을 태워 나를 중고차 몇 대만 있으면 끝입니다. 일본의 밤문화판, 배달 전문 공유 주방인 셈이죠. 매장 운영비가 안 드니 사장님은 수익률이 올라가고 손님에게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논리에서 이미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일본인 특유의 남의 눈치 문화입니다. 예전에는 점포형 매장 앞에 줄을 서거나 입구로 들어가는 게 일종의 풍경이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만나면, 회사 동료가 본다면 이런 공포가 예전보다 훨씬 심해졌죠. 대리해루는 이 지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예약한 비즈니스 호텔이나 자취방으로 부르면 그만입니다.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입구에서 주저할 필요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익명성이 보장되는 거죠. 배달의 민족이 우리나라의 식사 풍경을 바꿨듯 대리해루가 일본의 밤문화를 개인화 시켜버린 겁니다. 법적인 이유도 결정적입니다. 일본의 풍속 영업법은 정말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학교 근처나 주거지역에서는 절대 허가가 안 나고 한 번 단속에 걸리면 영업 정지는 기본에 폐업까지 가야 하죠. 점포형 매장은 움직일 수 없는 타겟이라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해루는 유령같입니다. 업소의 실체는 사무실에만 있고 실제 서비스는 호텔이나 집에서 이루어지니 단속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동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라고 우기면 법적으로 걸고 넘어지기가 아주 애매해집니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업자들이 법망이 닿지 않는 무대 위가 아닌 무대 뒤로 숨어버린 결과인 거죠. 결국 이 모든 변화의 완성은 스마트폰이 했습니다. 예전에는 길거리에 서 있는 호객꾼, 즉 삐끼들의 말을 믿고 따라가야 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면 끝입니다. 업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실제 후기를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출근부를 체크하며 라인으로 간편하게 예약합니다. 이제 일본의 밤문화는 더 이상 오프라인의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예쁜 사진을 올리고 누가 더 빠른 피드백을 주느냐에 IT 전쟁이 된 거죠. 거리에 간판이 사라졌다고 해서 산업이 죽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손바닥 안으로 숨어 들어갔을 뿐입니다. 건물은 사라지고 차들만 분주히 움직이는 일본의 밤거리. 이건 단순히 매장이 망하는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나 일어나는 플랫폼화가 밤문화에도 적용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꺼진 자리에는 이제 스마트폰의 밝은 액정 화면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밤은 과연 어디까지 더 은밀해질까요? 오늘 열도설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썰을 풀어주세요.